네, 서기현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 시간인데요. 마지막 발표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CI/CD를 활용해서 다양한 환경의 개발자들과 협업하기란 주제로 효율적인 개발자 협업 전략, 그리고 매트랩 시뮬링크와 길랩을 활용한 CI/CD 워크플로우 예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시뮬링크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협업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포넌타이제이션입니다. 라이브러리, 서브시스템 레퍼런스, 모델 레퍼런스 등을 사용해서 각 개별 컴포넌트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이제 매트랩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모델과 관련 파일을 관리하고 이를 Git 같은 형상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팅인데요. 다양한 매스웍스의 모델 검증 도구들과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터널 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C 코드 혹은 매트릭 코드를 시뮬링크 환경으로 통합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컴포넌트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큰 모델을 컴포넌트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스템 내에서 여러 위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팀 기반의 개발 환경에서 고정된 인터페이스를 가진 구성 요소를 격리시키고 싶다면요, 모델 레퍼런스가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서브 시스템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이제 R2019B부터 나왔고요. 서브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 레퍼런스로 격리시켜서 버전 관리하고 팀 내 협업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아키텍처 전략이 적합한지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매스웍스의 컴포넌트 베이스드 모델링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셔서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뮬링크 프로젝트, 매트랩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폴더에서 프로젝트 바로 이 메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생성할 수도 있고요. Git 리포지토리에서도 바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패스를 구성하고 몇 가지 이제 설정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프로젝트가 매번 열릴 때마다 실행되기를 원하는 작업들이 있을 건데요. 프로젝트가 닫힐 때마다 뭐 자동으로 실행되는 뭐 정리 작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시뮬링크를 바로 띄워야 할 경우에 프로젝트가 열릴 때마다 시뮬링크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클릭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 놓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열릴 때마다 시뮬링크를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트랩 프로젝트의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디펜던시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분석을 한 다음에 파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종속이 되거나 호출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파일이 이제 누락된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 누락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파일에 적용된 라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라벨 목록들입니다. 이 목록은 이제 프로젝트에 맞게 라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라벨을 사용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가능합니다. 또 프로젝트를 사용하면은 Git하고 바로 연동이 되는데요. 이 툴 스트립에 전용 버튼이 있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뿐만 아니라 해당 버튼을 통해서도 Git과의 연동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프레시, 커밋, 패치, 푸시풀 등을 바로 여기 메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테스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테스트 아티팩트를 설계 아티팩트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네스를 생성해서 테스트 대상이 되는 컴포넌트를 격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디자인이 테스트 내용으로 오염되는 거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테스트 시나리오하고 패스페일 조건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이 테스트 시퀀스하고 테스트 어세스먼트 블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테스트 매니저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관리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테스트는 리그레션 테스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테스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동료들이 만든 C 코드 혹은 매트릭 코드를 시뮬링크 환경에서 불러와서 다른 알고리즘 모델들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트릭 펑션 블락하고 C콜러 블락, S펑션 블락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들은 모델에서 생성되는 코드하고 통합이 돼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협업하는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보신 AI 스피커 예제를 기반으로 CI 예제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세션이 끝나고 질문을 잠깐 드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레벨을 이제 업 명령 혹은 다운 명령을 할 때마다 그 볼륨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리퀘어먼트를 적용을 해서 AI 스피커는 볼륨 레벨을 12개의 레벨 안에서 제한을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변경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팀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한 사양이 이 새로운 기능이 일주일 안에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환경을 다 구축할 필요 없고 CI 파이프라인 작성은 뭔가 자동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길랩 리파지토리도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모델 레퍼런스로 잘 컴포넌트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신호 처리 엔지니어,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로 다양한 도메인의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된 어떤 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자동차 공장의 이제 컨베이어 벨트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 개발부터 이제 최종 엔지니어링 한출물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줘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 공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보통 이제 작은 범위부터 자동화를 시작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스웍스는 어떤 CI 플랫폼들을 지원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다양한 CI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오늘은 이 중에서 길랩에 대한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제 CI에 대한 전략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I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미리 로컬에서 CI 시스템을 구축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3번째 전략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먼저 구성하고 모델을 변경한 다음에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 단위 테스트, 그리고 이제 통합 등을 로컬에서 먼저 진단을 해보고 해당 워크플로우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로컬에서 구현해 놓으면 CI 시스템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리포트가 오게 되면은 로컬에서 이제 다시 문제점을 재현하고 디버깅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략은 앞에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CI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손으로 파이프라인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CI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보다 쉬운 접근 방법이 3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략은 앞에 이제 2 전략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진행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1번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제 기반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길랩 프로젝트를 클론하고 새로운 피처 브랜치를 먼저 만들어야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아까 그 계획에서 컴포넌트화가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보셨던 AI 스피커 모델을 이제 잠시 살펴보면요. 아까는 이제 하나의 모델 파일에 세 가지 파트가 구분돼서 이제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델을 세 개의 모델 파일로 컴포넌트화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델 레퍼런스로 다 잘라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제 컴포넌트화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개발자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머지 컨플릭이 나고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모델을 뭐 매번 이제 커밋하고 리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컴포넌트화를 해서 개별 담당자별로 이제 모델을 할당하게 되면은 개별 컴포넌트별로 수정이 되고 리뷰를 이제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병렬로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컴포넌트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피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길랩에서 브랜치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할 건데요. 브랜치를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메뉴가 나타나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제 뉴 브랜치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길랩 화면이고요. 브랜치 이름을 각 개발팀의 이제 내부 규칙에 맞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 핏, 볼륨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크리에이트 브랜치를 클릭을 해서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브랜치 리스트에서 실제로 이제 그 아까 핏 볼륨 레벨이 생성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생성이 됐네요. 다시 이제 매트릭 프로젝트로 와서 리모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리포지터리하고 이제 잘 연결되는지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요. 브랜치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은 아직은 새로운 브랜치가 안 나와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직 그 원격 리포지토리 정보를 패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패치를 하고 다시 이제 보면은 생성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격 리포지토리를 풀을 해서 로컬 리포지토리의 브랜치를 새로 만든 브랜치로 스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변경을 하고 스위치를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앤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은 로컬에 이제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은 로컬에도 새로 만든 브랜치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개발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브랜치도 만들었으니까 로컬에서 이제 이 브랜치를 새로운 요구 사양에 맞게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전 모델에서는 스피커 볼륨에 대한 음성 명령이 들어오면은 제한 없이 이제 올리거나 내리게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 모델이고요. 이전 모델은 명령이 들어오면 양쪽 상단에서 모뎀 볼륨을 한 단계씩 올리거나 내리게 돼 있고요. 무한대로 올리게 돼 있는데 이 모델을 리미트를 걸어서 1 이상 12 이하로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모델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너무 빨리 변경했나요? 이제 모델을 이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구 사항을 받아서 모델러는 모델을 변경했는데 과연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가 제대로 이제 요구 사항에 맞게 테스트를 변경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링크 테스트의 테스트 매니저를 사용할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테스트 케이스인 TC2의 테스트 하네스를 열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테스트 하네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 테스트 하네스의 모델 상단을 보시면은 하네스 모델의 이름이 보입니다. 실제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되어 있는 테스트 시퀀스 블럭 한번 열어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테스트 시퀀스 관점에서 입력, 출력, 그리고 로컬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로컬 변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스텝들을 보면은 마지막 스텝은 결과가 이제 13이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대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볼륨 업과 다운 모드에 대해서 이 컴포넌트의 기대치는 무한 증가 혹은 무한 감소로 돼 있어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모델 변경하고 테스트 케이스가 아직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보니까 2개가 페일이 났네요. 그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2번 스텝에서 문제가 생겼고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전에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계속 증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요구사항은 이제 볼륨 상하한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가 혹은 감소하다가 해당 상하한치에서 멈추는 것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변경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변경을 다 한 것 같고요.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한번 수행을 하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테스트까지 됐고 이제 테스트가 다 돼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통과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다 통과됐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값도 한번 보면은 예상한 것 같이 이제 상한치가 12에서 멈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한치도 보면은 하한치도 1에서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케이스도 올바르게 바꿔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동적인 테스트만 수행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많은 조직에서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제 모델에 대한 정적 분석 결과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사실 이제 규칙이 몇 가지 없어가지고 되게 간단한데요. 실제로는 수많은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이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모델 어드바이저의 화면인데요. 전체 4개 규칙 중에서 모두 4개가 통과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규칙에 대한 이름, 그리고 이제 왜 통과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통과하지 못한 규칙이 있으면은 어디서 통과 못했는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가이드도 여기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픽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스트도 통과했고 또 모델링 규칙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커밋을 해서 작업한 내용을 이제 로컬 리포지토리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아직 커밋되지 않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럼 커밋 버튼을 누르고 현재 커밋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커멘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현재 브랜치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이 브랜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이 다 끝나면은 여기 서밋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직 작성을 하고 있고요. 서밋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잠시 뒤에 보면은 아까 그 플러스로 됐던 부분들이 다 녹색으로 파일들의 상태가 변경되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로컬 상태에서 이제 모든 파일들이 다 커밋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 데모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이제 푸시를 하고 CI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시간이 왔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팀의 계획은 CI 파이프라인을 자기가 작성하지 않고 자동화를 해서 CI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위해 준비해야 되는 단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CI 파이프라인을 길랩에서 이제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길랩 CI YAML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하시거나 혹은 여러 단계의 YAML 파일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문법을 처음에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해보시면은 처음에 장벽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길랩에서 파이프라인 실행을 하려면은 이걸 이제 수행할 러너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환경 설정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데모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해야 될 일이 설정되어 있는 스크립트인 GitLab CI YAML 파일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도 보이고요. 규칙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써놓긴 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여기서 이제 막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제 GitLab 문서에서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스웍스에서는 그럼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전략인 CI 오토메이션 서포트 패키지를 준비해 가지고 아까 그런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포트 패키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쉽게 테일러링이 가능한 MVD 파이프라인을 프로세스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미리 로컬에서 파이프라인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서포트 패키지는 사용자 프로젝트를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요.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스크립트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CI 파이프라인에 올리기 전에 미리 파이프라인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만든 다음에 GitLab하고 젠킨스에 대한 파이프라인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미리 준비된 예제 프로젝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 발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I 시스템을 매뉴얼로 구축하는 거, 저는 이것을 이제 네이티브 어프로치라고 부를 텐데요. 네이티브 어프로치랑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CI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거하고 차이를 좀 설명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CI 서포트 패키지에서 노력이 이제 최소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포트가 이제 네이티브 어프로치는 다 맥스로 찍고 있는데 CI 서포트 패키지는 두세 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감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야물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심링크에 액세스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이제 노력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CI 서포트 패키지의 이제 장점을 좀 요약을 해서 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워크플로우를 미리 만들어 놓은 태스크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터페이스도 되게 쉽게 제공하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줍니다. GitLab이나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생성된 아티팩트들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쉽게 가져올 수가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는 프로세스 모델.m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에 이제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CI 서포트 패키지 설치하고 처음에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나면은 디폴트로 생성되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세스 모델.m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델링 가이드라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이 해당 부분을 폴스로 처리해 가지고 해당 태스크를 프로세스 모델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제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커스터마이즈 된 어떤 프로세스 태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추가로 이제 넣고 기존에 있는 걸 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PC에서 태스크를 정의하고 수행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세스 모델과 아티팩트들은 프로젝트에 속하게 되고요. 또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인터페이스는 여기 보시는 게 프로세스 어드바이저인데요. 프로세스 모델에 정의된 태스크를 보여주고 또 선택적으로 점진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해서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세스 모델로부터 이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 야물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프로세스가 CI 시스템에 이제 푸시가 되면요, 야물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itLab하고 젠킨스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은 다른 플랫폼들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GitLab, 요거 이제 GitLab의 로그 파일인데요. GitLab의 로그 잡 로그 화면을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빨간 부분이 이제 그
생성하는 API를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프로세스 모델 기반으로 길랩에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YAML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CI 파이프라인의 결과를 로컬로 가져와서 쉽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길랩 CI 파이프라인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잡 아티팩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프로젝트에다 다시 포함을 하고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다시 열게 되면은 이걸 리프레시 해가지고 결과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의 장점들을 잘 살펴보셨는데요. 그럼 이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이 CI 서포트 패키지는 시뮬링크 체크라는 제품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유저 가이드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유저 가이드를 읽어보시면은 단계별로 상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 CI 서포트 패키지를 오토메이션 서포트 패키지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애드온 버튼을 눌러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트랩을 실행하고 여러분의 이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델을 열어서 앱을 찾는 화면에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앱이 하나 추가되어 있을 건데요. 그것을 클릭하면은 현재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서 그 기본 프로세스 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AI 스피커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확인하고 이것을 CI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앱에서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바이저 앱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이제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레벨의 프로세스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MVD 프로세스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수행이 되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녹색 등으로 표시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트랩 프로젝트로 가서 서포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길랩 YAML 파일을 복사를 해서요. 프로젝트 루트 폴더에 카피를 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프라인 생성하는 스테이지, 하나는 파이프라인 실행하는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파이프라인 생성 쪽은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해서 YAML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이고 실행하는 스테이지에서는 생성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시뮬링크 파이프라인.yaml을 사용해서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이 디폴트 길랩 YAML 파일은 거의 수정할 게 없고요. 프로세스 모델 .m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세스를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이제 다이나믹하게 길랩에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YAML 파일을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YAML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커밋을 한 다음에 원격 리포지토리에 푸시를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고요. 푸시가 완료되면은 이제 길랩 페이지로 가서 세팅드 버튼을 클릭하고 CI/CD 메뉴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러너즈 메뉴가 아마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 할당된 러너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녹색으로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하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은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길랩 러너를 설치하고 할당하는 방법은 CI 오토메이션 서포트 패키지에서 해당 길랩 다큐멘트 링크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방법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PC에서 혹은 윈도우즈 서버 PC에서 파워쉘 러너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눅스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러너를 설치하고 CI 파이프라인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푸시를 한 순간 이미 파이프라인은 실행되고 있었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크게 파이프라인 생성 스테이지하고 실행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이프라인에는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서 차일드 파이프라인들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잡이 끝날 때마다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잡만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잡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 마지막 포스트 잡도 녹색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제 다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 변경부터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싱글 스테이지보다는 이런 위에 있는 방식으로 싱글 스테이지로 하는 경우에는 그 디버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로 구성을 해서 단계별로 이제 검증을 가능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싱글 스테이지로 하면은 CI 시스템의 로그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각 단계별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두 번째는 오류를 조금 더 일찍 감지하고 고도화된 이슈 감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CI 파이프라인에 구축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커밋 체크를 하고 초기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 동안에 시뮬링크에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동안에 올바른 모델링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에딧 타임 체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가운데 보이시는 퀄리티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테스트 상태하고 품질 지표에 대한 성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멜레 프로젝트에서 쇼컷을 사용해서 검증 스크립트를 로컬에서 수행해서 문제를 보다 일찍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메소스의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MVD 그리고 CI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신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저희 메소스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CI/CD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고요.